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해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총체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수석이 문비 5층과 일색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라 국민 고통 수석인 것 같습니다. 박 수석은 지난 7월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 당시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행기 2대를 문 대통령께서 보내서 후송했다는 참으로 생뚱맞은 자화자찬으로 국민 염장을 질렀습니다. 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컨트롤타워가 아닌 가교 역할이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진작 경질했어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연임이 없는 이런 사람이 국민 세금 축내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박 수석의 이와 같은 자화자찬은 실제와는 전혀 달리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30세 미만 청년들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집계 이래 최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대 이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5.4%이며 개인 사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무려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해 32.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사실을 객관적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청년 포기 정권, 청포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 정당 출신의 586 세대 인물들이 온갖 권력과 지위를 독점하면서 권력 주변인들만 특권과 반칙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업을 죄악시하는 과거 운동권에 편협하고 낡은 지식 수준에서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그런 낡은 화석화된 판단과 기준하에서 각종 규제만 앞세우다 보니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주도 공공부문 단기 알바로 채웠던 일자리 분식 통계를 제시하면서 국민 속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은 코로나 핑계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생색내기 지원금 살포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400조 원이 넘는 국가 부채가 증가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고집으로 우리 청년들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면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도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서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 지급하자, 청년 면접비 지원하자는 등 청년에게 더 큰 부담 안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면접 보러 갈 일자리가 있어야 면접 준비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당장 청년들에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일자리가 생기지도 않는 것이고 청년의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몰라 하라고 당장 눈앞의 선거만 이겨보자면서 돈으로 유혹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무책임을 대한민국 청년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청년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명운을 걸겠습니다.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 지위 고하목론하고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에게 책임 묻고 무엇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인 그분을 반드시 밝혀내어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 현재의 검찰 수사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정진상 부실장,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수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김만배, 유동규 등 몇 명에 대한 기소하는 것으로서 꼬리 자르기 하겠죠. 그와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가 마치 야당 측의 책임인 양 조작하는 편파적 수사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년 전 이 정권은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울산에서 선거 공작을 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던 경험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는 특검 도입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꽁무니 빼고 숨기에 바쁩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특검을 도입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이중플레이하면서 속임수 쓰지 마십시오. 우리 당이 제안했던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오늘이라도 즉각 실시해서 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